안녕 여러분. 실비 세르맹 작가님의 강연회를 다녀온 지 지금 며칠이 흘렀고요. 이제야 좀 제대로 차분하게 감상을 이야기할 짬이 생겨서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강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그 경위까지는 이전 병렬독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 저의 감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실비 세르맹 작가님께서 올해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지문화재단에서 작가님을 한국에 초청하셨고 이미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한 차례 강연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강연회는 보셨다시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진행이 됐어요.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의 주최하에 열렸던 2024 세계 작가와의 대화 초청 강연이었는데 영상에서 제가 잠깐 읽었던 페르소나주 이 책을 번역하신 류재화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으셨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가 써라, 그래야 존재할 것이다 였는데 이 문장은 이 책 페르소나주의 제4에서 인용을 한 문장입니다. 마하무드 다루이시라는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배회증이라는 작품 속 문장인데 써라, 그래야 존재할 것이다. 읽어라, 그래야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이번 강연은 작가님의 글쓰기와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정말 폭넓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셨는데요. 무려 에마니엘 레비나스의 지도하에 석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 주제가 기독교 신비주의에서의 고행, 인간의 얼굴 및 악과 고통에 대한 성찰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주제에 파고들면서 하셨던 사용,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면서 자연스레 갖게 된 문학관 이런 것들이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보자면 우선 작가님께서 어렸을 때 보셨다는 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도 정말 선명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렸을 때 하얀 암소들이 풀밭에 누워서 먹고 있는 거를 되새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서 나에게는 없는 것, 인간인 나는 맺을 수 없는 그 자연과 이 세상과 즉각적으로 관계하면서 침잠하는 어떤 평온함? 이런 것들을 그 암소에게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들은 눈을 크게 열어서 세상을 보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약간 두리번 하는 모습? 그 순간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떤 떠나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냐면 인간의 언어가 외부 세계를 명명하고 이해하고 또 번역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한계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이미지였는데 그 풀밭에 누워있던 암소들의 이미지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정말 생생하게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작가님께서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특히 숲이 진전하는 듯한 이미지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숲에서 뿌리 뽑혀 나와서 걸어다니는 장면, 그것을 상상해보면 참 멋있다 라고 느끼신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책인 분노의 날들에 나오는 그 프랑스 어느 산골 마을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들이 특히 말씀드렸던 분노의 날들이랑 밤의 책, 호박색 밤 이런 작품들이 빽빽한 숲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굵은 나무 줄기의 그 나무 껍질의 질감 이런 것들을 자주 연상을 시키는데 그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면서 또 저 혼자 막 반갑기도 했고 또 문학과 악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문학이 악이나 폭력, 전쟁, 어두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가님의 작품들도 그렇고 이렇게 악에는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들이 있고 인간은 아름다움과 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빈 것처럼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듣는다는 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은 작가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도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니까 구글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찾아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국에 그렇다고 뭐 학술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작가님은 정말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작품을 통해서만 소설이라는 형식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작가님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직접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물론 동시통역기를 사용을 해서 작가님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이제 통역 내용도 그거를 통해서 들어야 됐고 또 메모도 재빨리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좀 따라잡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도 그 경험 자체가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눈과 귀와 손이 동시에 작가님을 따라가느라 바쁜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강연 다녀온 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썼지만 저는 정말 작가님을 직접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은 것이 2017년 봄이었는데 그때 분노의 날들을 처음 읽고 그야말로 작품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작가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그 뒤로 몇 년의 시간 동안 출간되는 작품들을 모두 사서 읽으면서도 진짜 제가 작가님을 직접 만나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그야말로 그 아름다움과 매 작품이 주는 충격에 압도가 되었고 사유의 깊이와 스케일이 저로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거의 추상적이고 신비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썼지만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글은 못 쓰겠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그분을 뵙는다는 일은 현실성 제로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상을 못했던 거고 근데 그게 이번에 일어났다. 강연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님께 편지를 정성스레 써서 가져갔는데 혹시 정신이 없어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서 그 편지를 드리지 못하고 오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 걱정처럼 강연회 끝나고 진행된 사인회도 정말 정신없이 진행되고 이렇게 빠르게 순서가 계속 넘어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편지를 잘 드렸습니다. 작가님 앞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말이 안 나와서 이 편지를 작가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라는 그 간단한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작가님께서 편지를 보고 활짝 웃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와 됐다. 난 이걸로 됐다. 난 이걸로 성덕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성덕이다. 2017년에 처음 분노의 날들을 읽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존경심, 사랑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들이 제 독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제 마음이 지치고 모나질 때 얼마나 좋은 자극을 주고 문학과 사유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일깨워줬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편지에 다 적었거든요. 아마도 작가님께 제 마음을 직접 제 손으로 전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음을 기약할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적었는데 그 편지 읽으셨겠죠? 그리고 안에 작은 책갈피도 제가 선물로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이 작은 책갈피가 이제 프랑스로 댁으로 돌아가셔서도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좀 떠올리시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작은 책갈피를 넣어드렸는데 제 진심을 적은 편지를 작가님께서 읽으셨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마음이 막 들뜨고 설레고 믿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렇게 저는 엄청난 일을 하고 왔는데 제 평생 한 번도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그 일을 마치고 딱 교보 빌딩을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얼떨떨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거 아시죠? 실비 제르맹 작가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내 7년간의 짝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막 나왔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애써 억누르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가님 북토크나 강연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일정이 더 있을까 해서 매일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도 교보에서 했던 그 강연회가 마지막 일정이었는지 더 뜨는 거는 없더라고요. 원주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걸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온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행운이 차고 넘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로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 이 뭐 작가 소개 같은데 이런 실린 사진을 봤을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좀 시크하시고 그런 이미지를 주로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뵌 작가님은 그러니까 물론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아우라가 있으시고 어떤 포스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활짝 웃으실 때는 또 너무나 정겹고 정말 제가 그 모습을 진짜 눈앞에서 코앞에서 보고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뭔가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잘 전달이 되었겠죠? 제가 오랜 기간 유튜브를 해오면서
제가 이 채널을 2016년에 개설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작가님의 덕질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그 시기가 겹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덕질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몇 년간 작가님의 작품들 리뷰를 제가 여러 차례 이 채널에 올렸었는데요. 혹시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를 다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들도 있어서 좀 쑥스럽긴 한데 그만큼 덕질이 오래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을 사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작가님의 덕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후반부 텐션이 많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덕질을 차분하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덕 모먼트를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